자, 명제요. 집합과 명제는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원들입니다. 그리고 집합, 그리고 명제는 앞쪽에 배웠던 집합을 연계해서 설명이 굉장히 자주 되기 때문에 앞에 배웠던 집합도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되고, 명제 뜻은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보통 명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2 플러스 3은 5이다. 이건 명제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니까 참으로 구분이 됐죠. 이게 명제예요. 혹은 2는 3보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명제입니다. 이건 틀린 말이잖아. 2가 1보다 작지 않죠. 틀렸기 때문에 거짓으로 판단이 된 겁니다. 보신 것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만 된다면 이건 명제가 되는 겁니다. 위에 있는 건 참인 명제, 아래에 있는 거는 거짓인 명제라고 부를 뿐이죠. 다만 참 거짓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식이 명제가 아닌 거죠. 뭐 예를 들어 오늘 날씨 참 좋다. 그럼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다르잖아요.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참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명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명제를 표현할 때 대표적으로 그냥 알파벳 소문자를 쓴다라는 건데, 아까 말한 2 더하기 3은 5이다 이런 말이죠. 이게 하나의 명제라면 가볍게 앞에다가 소문자로 이렇게 P 이런 식으로 쓴다는 뜻이에요. 이게 2 더하기 3은 5입니다 라는 명제를 간단히 줄여 써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다음 명제를 쓸 때는 뭐 Q, 뭐 R 이렇게 소문자 형태로 명제를 보통 써준다.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이런 거는 명제가 아니다. 그 정의라는 거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그러면 삼각형 중에 두 변 길이 같은 삼각형, 그게 이제 정의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이나 식의 뜻을 말한다. 용어의 뜻을 말한다. 그래서 얘는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증명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라고 받아들이는 거고, 여러 번 얘기했었던 여러분 이름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이름이 뭐니? 저 문현준이요. 왜? 그럼 할 말이 없는, 이거 멍청한 질문이잖아. 왜라고 묻는 게 아니고 아 그렇구나 라는 거기 때문에 정의는 일반적으로 묻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고, 대신에 정리라는 게 있어요. 이 정리는 그 명제, 아니 그 정의에서 파생된 성질을 말하거든. 근데 이거는 왜냐고 물어봐야 돼. 네 이름이 뭐니? 문현준이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되, 전 착해요. 그럼 그거는 왜라고 물어보는 거죠. 왜? 네가 착해? 생긴 건 굉장히 버르장머리처럼 생겼는데 네가 왜 착해?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설명하는 과정이 증명입니다. 그걸 밝히는 과정. 정의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네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다 알려져 있는 사실, 팩트를 통해서 그게 참임을 설명하는 과정, 그 과정을 증명이라고 부르고, 정리는 증명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문장들 워낙에 어려운 문제들이니까 이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이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 조건과 진리집합. 조건은 문자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정해지는 문장이나 식을 말합니다. 문자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정해지는 문장이나 식, 이런 걸 말해요. x 플러스 1은 4. 이건 x가 3이 되면 이 식이 참이 되겠지만 x가 3이 아니면 이 식은 거짓이 되죠. 결론은 참 거짓이 저 미지수 x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므로 이 자체는 명제가 아닌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 x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뀔 수 있는 이런 식을 보통 우리는 앞으로 조건이라 부르지 명제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조건이에요. 그럼 진리집합, 전체 집합 이후의 원소 중에서 어떤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 예를 든다면 2의 약수는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이건 참임 명제죠. 2의 약수 1, 2는 4의 약수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랬을 때 이 2의 약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1, 2 있잖아. 그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얘가 위에 있는 2의 약수라는 집합의
진리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 그게 진리집합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4의 약수를 만족하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 1, 2, 4, 이게 위에 있는 4의 진리집합이 되는 겁니다. 4의 약수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새로 배우는 영어는 단어라 좀 생소할 뿐이지, 그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 그게 진리집합. 그래서 X를 포함하는 조건은 보통 아까 조건 쓸 때는 PQR, 뭐 명제 쓸 때 PQR로 쓴다고 그랬는데, X를 포함하는 조건은 뭐 PX, QX, RX로 쓰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 X를 생략할 수도 있다. 말은 이런 거죠. X는 짝수이다. 근데 X가 2면 참이지만 2가 아니면 거짓이므로 이거는 명제로 볼 수 없고 조건이라 말한다 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야. 그리고 여기도 네. 글쎄요. 선생님이 괜히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 위에 보면 자연수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괜하게 풀어드리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 수업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를 만족하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진리집합을 찾는 겁니다. 근데 문제 제일 위에 보면 단 X는 자연수입니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2차 분식 푸는 방법 배웠잖아요. 인수분해 X-2, X-5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X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원소가 만약에 위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값이 답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진리집합을 쓰라면 X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실수 뭐뭐인 이렇게 되는 실수, 이게 진리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근데 문제 보면 자연수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이게 답이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만 정답이 되기 때문에 이 조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는 3, 4 이렇게 조건에 맞게 진리집합을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라고 해서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 명제 조건의 부정은 이게 여러분 교과서에는 시험범위 없었지만 부정방정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3, 4차 방정식 할 때, 여러 가지 방정식 할 때 배운 적이 있어요. 학교 시험은 안 나왔기 때문에 시험 대비할 때는 따로 공부하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교과서 자체에 언급은 안 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언급을 안 한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따로 수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학교 선생님이 따로 이게 부정방정식이라는 건데 얘들아 교과서에는 없지만 우린 공부하자 그러면 그런 건 시험에 나올 수 있겠지만, 교과 자체에 전혀 언급되지 않는 단어를 학교 수업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방정식을 다루지는 않았었어요. 시험 대비 때. 근데 그때 말한 이 부정방정식의 이 부정과 지금 말하는 명제 부정할 때 이 부정은 한글로 보면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다릅니다. 이 부정은 이런 걸 말하죠. x 플러스 y는 1. 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해는 무수히 많다가 정답입니다. 지금 실수, 유리수, 무리수 따지다 보면 정말로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해요. 그래서 얘처럼 미지수가 도된 1차 반원식은 해가 너무 많아서 그 해를 특정 어떤 값으로 정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부정이라고 불러요.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 부정방정식. 근데 명제 부정할 때 이 부정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다. 뭐뭇이 아니다. 그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과 이 부정은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조건 P, 그러니까 명제, 조건이나 명제에 대해서 그 P가 아니다라는 말을 수학적으로 P의 부정이라 말하며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물결 P. 대신에 읽을 때는 물결 P라고 읽거나 그렇게 읽지 않고 영어로 not P라고 읽어요. P가 아니다. not P. 저 물결은 not으로 읽습니다. not P. 아셨죠? 그 부정의 부정, not P의 부정은 다시 긍정 P가 되는 겁니다. not P가 또 아닌 것, 그러면 not not P가 되죠. not not P는 그냥 P가 됩니다. 약간 느낌이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집합할 때 이런 거 있잖아. P의 원소가 아닌 집합, P의 여집합. 그런 느낌이에요. 명제에서 not P는 집합에서는 P의 여집합과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not이 붙으면 다시 거기를 부정하라는 뜻이죠. 걔를 뺀 또 나머지 집합을 찾는 거니까 이거 우리가 앞뒤에서 배웠잖아요. P의 여집합, 여집합은 P라고 배운다. 그런 의미로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는 2번은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P가 참이야. 어떤 명제가 참이야? 그럼 나 P. 걔는 당연히 거짓이겠죠. 그렇지 않나요? 뭐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나는 밥을 먹었다. 이게 만약 참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남은 밥을 먹지 않았다는 당연히 거짓이 되는 거겠죠. 내가 밥을 먹었다가 참이면 먹지 않았다는 틀린 말이잖아. 그러니까 P가 참이면 나 P는 거짓이고 P가 거짓이면 나 P는 당연히 반대인 참이 된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써있죠. 조건에서 명제에서 나 P는 집합에서는 P의 여집합과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요. 부정을 말하시오. 그러면 이런 것들 선생님 부정 어떻게 말합니까? X는 음수이다의 부정은 X는 양수이다가 아니고 음수가 아니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면 숫자에는 음수 양수만 있는 게 아니고 0도 있기 때문에 X는 음수이다의 부정은 0 또는 양수이다 이렇게 쓰든지, 이게 만약 실수라면 0 또는 양수이다라고 쓰든지, 그나마 이 X가 실수라는 조건도 없으면 그냥 음수가 아니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음수가 아니다. 8의 배수가 아니다. X는 정수가 아니다. X는 4가 아니다. 이렇게 딱 읽으시면 되죠. 이것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의 부정은 0보다 크다가 아니다. 작다의 부정은 크다. 반대 방향 아닙니까가 아니고 크거나 같다가 돼요. 크거나 같다. 아셨죠? 44번 X는 10보다 크다. X는 10보다 크다의 부정은 X는 10보다 크지 않다야. 작다가 아니야. 다시 말하지만 크다의 부정은 작다가 아니고 작거나 같다. 달리 말하면 크지 않다. 그게 부정입니다. 얘도 이쪽이 크거나 같다? 그럼 반대로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작다야. 등호가 있는 곳의 부정은 등호가 없어져야 되는 거고, 부등호 왼쪽의 부정은 오른쪽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도 크게 어렵지 않게 내용을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조건 P 또는 이런 거는 문장에서 워낙 자주 나오니까 이 교재는 여기를 따로 설명하고 있는데, 조건 P 또는 Q, 그 다음에 P 그리고 Q라는 말이죠.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집합할 때도 했었는데, 또는이라는 문장이 나오면 집합에서는 합집합과 같은 의미가 되고, 그리고라는 문장이 나오면 이건 집합에서 교집합과 같다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 또는의 부정은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또는의 부정을 취한다면 그리고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리고의 부정을 취하면 또는이 됩니다. 그 앞쪽에 있었던 크다의 부정은 작다가 아니고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혹은 이하가 되는 거죠. 서로 부정관계예요. 됐니? 그 모든의 부정은 어떤입니다. 이거 언제 쓰이는 문장이냐면,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이번 중간고사에서 100점 맞았다. 이 부정은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100점 맞지 못했다. 이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100점 맞지 못했다. 이게 부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한 거는 너도 100, 너도 100, 너도 100. 이게 내가 말한 거거든. 근데 그게 부정은 내 말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네가 100이 아닐 수 있는 거야. 넌 100이어도 돼. 넌 100이어도 돼. 근데 네가 100이 아니라면 내 말은 틀린 말이 돼. 나는 모두 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100이라고 그랬는데 100이 아닌 사람이 존재한다는 뜻은 내 말이 틀렸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부정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모두 100점 받다의 부정은 모두 100점 받지 못했다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100점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P 또는 Q, P 또는 Q 얘를 부정하시오. 그러면 이 앞에 이렇게 물결을 치죠. 이 명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 전체를 부정한 거니까 가로를 친 거예요. 그럼 부정이 분배되면서 P의 부정이니까 not P가 되고,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가 되고, Q에도 부정을 치어야 되죠. 그럼 not Q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명제에서 표현한 방법이고, 이걸 집합화하게 되면, 집합으로 L을 나타내면 P의 진리집합 라지 P라고 합시다. Q의 진리집합 라지 Q, 얘를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 아까 배웠던 진리집합,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있을 거예요. 걔로 만들어져 있는 집합 라지 Q. 또는의 부정은, 또는의, 아까 말했었죠. 또는의 집합교는 합집합입니다.
이것 또는 저것. P에 써도 되고 Q에 써도 되고. 거기에 not, 거기에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이해했나요? 그리고 배웠잖아.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배웠잖아. 드모르간 법칙. 집합할 때 여집합 내려오고 P의 여집합, 여집합 내려와서 Q의 여집합. 근데 가운데 있는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죠. 이게 드모르간 법칙. 쓰고 나서 보니까 위에 있는 이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명제 not P는 P 여집합 같고 not Q는 Q 여집합 같고 그리고는 교집합이니까 정확히 일치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명제에서 이런 표현들은 집합에서 이런 표현으로 바뀔 수 있다. 집합과 명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를 잘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부정을 말하는 거죠. 이제 부정하시오. 63번. X는 소수 또는 합성수이다. 부정은 X는 소수가 아니다. 그리고 합성수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다시. X는 소수 또는 합성수의 부정을 말하시고 그러면 X는 소수이다. 또는 X는 합성수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거든. 그걸 부정하는 거니까 X는 소수가 아니다. 그리고 합성수도 아니다. 알겠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X는 3이 아니다. 그리고 동시에 X는 7이 아니다. 이 부정은 X는 3이다.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의 개념이니까 그리고의 개념은 또는 부정은 또는이죠. X는 3 또는 X는 7 이게 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고배 표현들이 있어요. X-1, X-2, X-3 두 개만 할까요? 귀찮으니까. 됐니? 이렇게 합시다. A-B, A-C, B-C, C-A 이 표현이 좀 더 좋아 보이네요. 이 명제 결론이 뭐죠? 이 결론은 이 세 줄 곱해서 0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럼 A는 B랑 같다. 또는 A는 B는 C랑 같다. 또는 C는 A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셋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된다면 이거, 얘가 0이 된다면 이거, 얘가 0이 된다면 이거. 그럼 이거의 부정은 뭘까요? A는 B가 아니다. 그리고 B는 C가 아니다. 그리고 C는 A가 아니다. 이게 부정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여기 이제 이 기본 핵심 문제 여러분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참거짓 판단하는 거. 자, 명제 참거짓 판단하는 방법은 원래는 세 가지죠. 원래는 세 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단원의 핵심이 뭐냐면 명제 정의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 명제잖아요. 따라서 명제의 가장 핵심은 참거짓을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명제 참거짓 판별법 1번 직관적 이해. 무슨 말이죠? 어렵게 쓴 것 같지만 그냥 보면 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면 이거 참인데 이런 거 이거 참인데 거짓인데. 그러니까 보면 뭐 해석할 것도 없이 그냥 내 개인적인 수학적 역량을 통해서 보니까 이거는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겠더라. 그런 게 직관적 이해인 거고 큰 도움은 안 되죠. 두 번째, 얘가 중요합니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명제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아까 예를 들었던 그거예요. 예를 들었던 예.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시오인데
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해를 하려면 우선시 돼야 될 게 뭐냐면 가정과 결론의 구분입니다. 누가 가정이고 누가 결론이냐 묻는 건데 이게 또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은 뭐고 결론은 뭐예요? 그러면 보통은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이 이면 앞에 있는 이 뭐뭐가 보통 가정입니다. 주어진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써먹을 수 있는 조건. 이렇다면 그렇다. 이 뒤에 있는 게 결론이에요. 이게 사실 명제는 아니지만 네가 잘생겼다면 인기가 많을 것이다. 이걸 하나의 명제를 만약에 본다면 네가 잘생겼다면 이게 가정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잘생겼다고 일단 취급하겠다는 뜻이야. 그 조건은 써먹어도 돼. 넌 잘생겼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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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설명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결론은 넌 인기가 많을 것이다. 잘생기고 뭐 하다 보니까 넌 인기가 많겠구나. 근데 이걸 증명하는 과정에 잘생기면 인기가 많다. 그럼 인기가 많은 조건을 막 증명하는 과정에 써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인기 많다는 건 아직 밝혀진 사실이 아니고 밝혀진 사실은 네가 잘생겼다만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증명 과정에 써먹을 수 있는 조건이지만 결론은 절대 증명에 쓰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이건 마지막에 나와야 될 조건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가정, 뒤에 있는 게 결론인데 그러면 이 이면이라는 문장만 항상 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또. 그럼 이면이라는 문장 말고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문장이 뭐가 있냐면 주어입니다. 는, 이, 가. 뭐뭐는, 뭐뭐이, 뭐뭐가 이런 식으로 주어 앞에 있는 거는 가정이시고 그 다음에 결론은 이다라는 문장만 가지고 결론을 구분하진 않아요. 이거 말고도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한 뭐 이런 것처럼 목적을 대신하는 말 앞에 있는 거는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P이면 Q이다. 얘가 가정, 얘가 결론. 근데 이거는 한글식 표현이잖아? 이걸 수학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뭐라 바꾸냐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죠? 아까 말했잖아요. 위에는 이 문장을 수학적 기호로 바꾸면 이렇게 바꿉니다. 여기 이면, 가정이면 결론이다 할 때 그 표현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는군요. 네, 이렇게 화살표 하나로 표현합니다. 그럼 이런 표현은 그럼 명제를 나타내는 표현인가요? 네, 명제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P이면 Q이다, 가정이면 결론이다라는 명제를 나타낸 겁니다. 단 참거짓을 판단한 건 아닙니다. 그럼 만약 이 명제가 참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씁니까? 어떻게 표기합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명제이면 화살표 하나인데 이게 알고 보니 참인 명제야. 그럼 화살표 두 개로 이렇게 참인 명제를 나타내시면 돼요. 얘는 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거짓이면요? 거짓이면 새로운 기호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짝대기 그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참이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라는 뜻이죠. 하셨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명제 참 거짓을 판단할 때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한다? 근데 이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 읽어보니까 이면 앞에는 얘가 가정이군요, 선생님. 네, 가정이에요. 얘가 결론입니다. 근데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건 예를 든 거니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의 약수라는 가정을 만족하는 원소를 집합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1, 2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4의 약수이다를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진리집합 1, 2, 4 써봤어요. 써봤더니 가정의 모든 원소가 결론에 완벽히 포함되죠? 그러면 이 명제를 우리는 참인 명제라고 부릅니다. 이래요. 그러면 가정이 결론에 완벽히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라면 이 명제는 참이라고 인정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집합이 아니라면 그럼 얘는 그러면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맞아요. 그럼 다른 예를 보여드릴게요. 다른 예.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이게 대표적인 거짓인 명제입니다. x제곱이 1이면 이게 가정이죠. x는 1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가정을 만족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뽑습니다. 1과 마이너스 1. 결론을 만족하는 원소, 얘는 1밖에 없잖아요. 가정인 결론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 아니네요. 누구 때문이죠? 네, 마이너스 1 때문이에요. 이 마이너스 1이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렇다고 가정할 수는 있지만 이렇다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를 우리는 발레라고 불러요. 발레. 어차피 발음이 무용과 다니는 그 발레처럼 그 발레는 아니고요. 반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책에 써놓으시기 바래요. 뭘 써놓으시냐면 발레 존재. P면 Q이다. 이 명제가 발레, 참이 아님을 보여주는 예. 그 발레는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명제가 일반적으로 집합화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집합처럼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정을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합시다.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근데 이게 P가 Q에 완전히 포함되는 관계가 이거는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됐으니까 일반적으로 포함 관계가 확인이 안 되면 보통 이렇게 겹치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Q. P면 Q이다가 참이 아님을 보여주는, 이게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 이 발레는 과연 어느 영역에 있는 원소입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어디죠? P-Q. 집합할 때 배웠잖아요. P-Q. 차집합. 순수한 P. 왜죠? 지금부터 잘 봐야 돼. P-Q는 이건 표기법이고 집합을 연산할 때 P-Q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가운데 있는 차집합을 교집합에 뒤에 있는 집합이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치? 그럴 수 있다고 배웠어. 근데 그래요. 뭐 이게 이건지는 알겠는데 왜 선생님 도대체 P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P,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Q에서 얘네를 집합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왜 P-Q인 차집합 부분에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인 발레가 존재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발레라는 의미를 잘 보세요. 아까 있는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죠. 얘를 한번 이 성질, 이게 발레잖아요. 여기를 잘 뜯어보시면 이 마이너스 1이라는 발레를 X라고 합시다. 그 마이너스 1이라는 발레는 어디 안에 포함되는 원소냐면 가정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원소예요. 가정의 원소를 만족하는 집합의 원소라는 뜻이죠. 그치? 가정 안에 들어있는 원소야. 그런데 동시에 그거를 가정 안에는 들어있는 원소지만 동시에 그리고 그 X는 어디에 있으면 안 되죠? 결론에 있으면 안 되는 원소입니다. 결론, Q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아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발레가 가지는 성질입니다. 근데 아까 배웠잖아요.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은 우리가 집합화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원소는 P 안에 들어있는 원소야. 그럼 P 안에 들어있으니까 P의 원소겠지. 그리고 집합에서 그리고는 뭘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교집합. Q의 원소가 아니네? 그럼 Q의 원소가 아니니까 Q의 여집합 안에 있겠죠. Q의 원소가 아니니까. 여기 있네요. 사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발레의 위치는
가정 안에 들어있는 원소이지만 결론에 포함되지 않은 원소. 이거를 집합하니까 P 그리고 교집합 Q가 아닌 것 Q 여집합. 근데 P만의 Q는 차집합과 같네? 그래서 집합 안에서 이 P만의 Q라는 차집합 안에 주어진 명제가 참이 아님을 보여주는 반례가 존재한다. 이걸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꼭. 자, 근데 아직 우리가 하나 안 배운 게 있죠? 아직 안 배운 게 있어요. 명제를 참거짓을 판단할 때 1번 직관적 이해를 할 수도 있다. 2번 진리집합 포함관계를 말할 수 있다.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3번. 이 3번이 뭐냐면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대우를 이용합니다. 대우요? 대우가 뭐예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설명이 좀 애매해요. 뒤에 나옵니다. 대우. 주어진 명제, 역과 부정을 동시에 취한 명제. 그게 대우인데 뒤에 외우시겠지만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고 대우가 거짓이면 그 명제도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명제에 대한 참거짓을 판단하기 애매할 때는 대우를 이용해서 명제 참거짓을 이해해도 괜찮다라는 게 뒤에 나오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명제 참거짓을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부분 다 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이 빨간색 표시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가정 원소 뽑고 결론 원소 뽑아서 가정의 결론에 완전히 포함되면 그건 참, 가정의 결론에 완벽히 포함되지 않으면 그건 거짓. 단 하나의 반례가 존재한다면 그거는 거짓으로 취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모든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모든. 근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니까 잘 들으세요. 뭐 그렇대.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래. 그건 알겠는데 이건 뭔 말이지? 이게 뭔 말이에요? 모든 X에 대해서 P다.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P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진리집합 라지 P와 전체 집합이 같을 때 참이고 P와 전체가 틀리면 거짓이며 어떤 X에 대하여 P다가 참이 되려면 그 P는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 결론은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P가 공집합이면 이 명제는 거짓이 된다. 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라는 거야? 이건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아까 했던 거죠.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되고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되며 P다의 부정은 당연히 나P가 될 테니까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닌데 여기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막 조건도 막 나눠져 있고 뭐랬는지. 문제를 봅시다. 문제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이렇게.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다음 원소 X의 명제 참거짓을 판단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27번 일단 전체 집합이 이렇습니다. 그 얘기는 이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절대 생각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수라고는 1, 2, 3, 4, 5, 6 이 6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나오는 숫자 중에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자, 27번 모든 X에 대하여 라는 뜻은 여기를 봐요. 모든이니까 이걸 다 보고 있어요. 모든 X 1, 2, 3, 4, 5, 6에 대하여 다음 조건은 모든 X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원소입니까? 그렇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1, 2, 3, 4, 5, 6 여기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1보다 커나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수인데 전체 집합이 자연수니까 이 안에도 자연수 1, 2, 3, 4, 5, 6 딱 맞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조건 P인데 P를 만족하는 진리 집합과 전체 집합이 동일하죠. 그럼 이 명제는 참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X에 대하여 이렇다 말할 수 있냐? 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X는 여기 있는 모든 X는 다 이 범위 안에 있다. 맞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똑같이 모든이 쓰였죠. 모든 X에 대하여 모든 X 위에는 1, 2, 3, 4, 5, 6에 대하여 그 1, 2, 3, 4, 5, 6을 제곱하면 다 짝수니? 그렇지는 않잖아. 1, 2, 3, 4, 5, 6을 다 제곱한다고 짝수가 다 되지는 않잖아. 1이나 3이나 5를 제곱하면 홀수가 되기 때문에 이 조건 P를 만족하는 원소 중에 전체가 아닌 것도 있는 거죠.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어요. 여기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P가 X제곱이
짝수가 되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2, 4, 6밖에 없어요. 얘네만 짝수를 만들 수 있죠. 제곱하면. 근데 걔가 전체랑 똑같지는 않잖아. 이렇게 되면 이 문장은 거짓이 된다 라는 뜻이에요. 모든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여기는 모든 수가 이 식을 만족하지는 않는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게 막 책에서 보면 이렇게 어려운 말이 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전체 집합을 만족하는 모든 원소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그 명제는 참인데, 모든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단 하나라도 예외가 발생하면 모든이라는 말을 쓸 수 없다는 뜻이죠. 이건 틀린 말이 된다 라는 뜻이며, 29번에 어떤을 갑니다. 어떤 x에 대하여 x는 3이다. 어떤은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 중에 아무거나 라는 뜻이에요. 아무거나. 어떤 x, 그게 1일지 2일지 3일지 4일지 5일지 6일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기 나와 있는 숫자 중에 어떤 x는 3이기도 하다. 맞잖아.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중에 3인 것도 있잖아. 모든이 아니고 어떤이니까. 주어지는 거 어떤 숫자 중에 야 3이 있더라. 응? 여기 있네 3. 맞네. 어떤 x는 3이 되기도 하더라.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x에 대하여 여기 있는 숫자 중에 뭐 아무거나 중에 8의 배수가 있답니다. 저 중에 8의 배수가 있나요? 8의 배수는 8부터 시작이잖아. 이건 8보다 작은 숫자들인데? 그럼 여기는 어떤 숫자도 8의 배수를 만족하지 못하잖아. 그렇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인 라지피가 결국은 전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원소이기 때문에 이게 공집합이네. 8의 배수는 8, 6, 18, 16 이렇게 되잖아요. 8, 16, 24, 32 이 숫자들은 저 전체 집합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은 공집합이다. 이 문장은 그래서 이 문장은 거짓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x도 이걸 만족하지 못한다. 근데 얘는 지금 만족한다 라고 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된다 라는 것이고, 얘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소는 를 가지는 진리집합은 주어져 있는 전체 집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이므로 결론은 원소가 없지 않다. 공집합은 아니다. 그럼 이건 참이 된다는 뜻이죠. 단 하나라도 만족하면 답이 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말이 붙으면 예외 없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외 없이 뭐뭇이 성립해야 돼요. 이 뭐뭇은 여기는 조건을 말하겠죠. 단 하나도 모든이라 말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뭐뭐가 성립해야 되는 거고, 어떤이라 말이 붙으면 적어도 하나는 뭐뭇이 성립하면 참인 겁니다. 얘는 예외 없이 다 성립해야 참이고, 얘는 뭐 적어도 하나라도 아무거나 하나라도 있으면 참. 그럼 거짓은 얘는 예외 없이 참이 돼야 되는데 예외가 있네? 그럼 거짓. 얘는 뭐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뭐 하나도 없는데? 그럼 거짓. 그렇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리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이 이런 단어들이나 이런 문장들을 평소에 자주 안 쓰다 보니까 이게 맥락을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뭐지?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보면 그렇지 뭐 그런 거지 뭐. 모든 거에 대해 성립하려면 예외가 없어야 되잖아. 예외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저 말이 틀렸다는 뜻이고, 어떤에 대해서는 뭐 아무거나 있으면 된다는 뜻이니까 아무거나 하나라도 있으면 돼. 그러면 공집합만 아니면, 여기를 만족하는 원소가 저 전체 안에 하나라도 껴있다면, 공집합이 아니라면 이건 참이겠지. 근데 알고 보니까 저걸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공집합이야. 아무것도 없네. 어떤 거도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단 하나도 만족하는 게 없으면 이 문장은 틀린 거겠죠. 뭐 하나도 만족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공집합, 아무것도 갖추지 않는 원소라면 그때는 거짓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좀 늦어져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고, 여기 있는 이 문제들 목요일까지 잘 풀어오시고, 틀린 거 일단 먼저 고치세요. 그래서 오늘 과제는 저기는 안 드릴게요. 문제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해. 꼭 여러분이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